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 지수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본격적인 조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월 1%, 연 12%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특히 기초자산이 한국판 슈드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해서 한번 분배율과 수익률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공포지수가 아주 상승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손절, 매도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분할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골드 커버드콜 ETF가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과연 이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은 어떤 장단점과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미국 대표적인 배당 성장입니다. 배당 성장주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찰스 슈왑에서 운영하는 한국판 슈드, 특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죠. 미국 배당 100기업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슈드와는 약간 다르지만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또 디보라고 하는 ETF가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커버드콜 ETF,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죠? 타미당이죠. 타미당 2호입니다. 목표 분배율은 연 10%, 최근 월 분배율을 봐도 0.9% 양호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슈드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고요. 그리고 통상 그 먼스리 옵션 한 달짜리 만기를 한 달에 한 번 콜옵션 매도해가지고 옵션 매도 비중은 한 40%로 가져가고,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은 한 60%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슈드의 연배당이 얼마죠? 통상 3에서 3.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옵션 프리미엄,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한 7% 정도의 분배금 제어를 마련해서 연 10%의 분배율을 맞추고 있죠. 월말 배당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랑 성격이 좀 다르지만 최근에 가장 그 설정액이 많이 들어온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핫한 ETF죠.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요거는 목표 분배율은 조금 낮아요. 한 8%에 맞추고 있는데 들어가는 기초자산이 한국판 슈드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아니라 여기는 기초자산이 그 디보라고 하는 그 ETF를 한 10% 정도 편입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만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S&P 500 지수인 VO, 스파이까지 같이 편입을 해서 요 세 가지가 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65%는 금융주라든가 제약주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인 ETF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하죠? 액티브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이 지금까지 2012년도에 상장한 이후로 그 특히 배당 성장이 그 분배금 같은 경우가 한 55원에서 지금 한 95원에서 100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40% 정도 성장이 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죠. 그 다음에 하락장에서의 방어력도 좋은 걸로 입증이 됐습니다. 위에 타미당과 다른 점은 이거는 월중 배당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공격적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로 목표 분배율 12%로 고정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상 우리는 뭐라고 하죠? 타미당 3호라고 합니다. 여기는 기초자산 슈드를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10% 이내로 하루짜리, 만기 하루짜리 제로데이 옵션을 매일매일 팔아서 통상적으로 그 목표 분배율을 맞추고, 대신 기초자산 상승률은 타미당은 한 60%인데 여기 타미당 3호 같은 경우는 90%까지 추정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활용하죠. 그래서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월중 배당 ETF입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월 분배율이 1%, 정확히 분배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성격의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역시 똑같습니다.
연 12%. 대신 요거에 약간의 차이점이 디테일한 게 있다고 하면 요거는 그 타겟 커버드 콜은 아니고 그 데일리 옵션을 쓰고 그 기초자산 상승률도 90% 추종하는 거는 같지만 약간의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가 약간의 그 액티브 전략을 쓸 수 있는 그 유연성이 있다는 게 그 강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그리고 배당,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다 과세가 됩니다. 특히 배당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5% 외국 납부세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역시 월말 배당입니다. 자, 분배율은 잘 맞췄고요. 그러면 이번 달 한 달 동안 수익률 어떠냐 보죠. 최근 한 달 수익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나스닥이 한 14% 빠지고 S&P 500이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87%, 연간 플러스 그러니까 월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는 건 대단히 다른 지수에 비해서 잘 선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거와 대비해서 그 커버드콜 ETF를 하나 둘씩 보겠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타미당 2호가 0.36%, 한 60%까지는 쫓아가 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매수했던 설정액이 가장 최근에 많이 들었던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쉽게 말해서 코미당 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 오히려 하락했죠. 그 이유가 뭐죠? 요거는 기초자산이 슈드였으면 플러스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디보 같은 경우는 월 지금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 다음에 S&P가 약 한 9에서 10% 정도 조정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이너스 3.8%를 맞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두 개 같은 경우는 타이거가 한 3.28 플러스, 코덱스는 0.51, 오히려 그 액티브 전략을 조금 활용했던 그 타미당 3호 같은 경우가 코미당에 비해서 조금 더 운영 잘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요 타미당 3호가 가장 괜찮았다. 목표 분배율도 맞추고 수익률도 초과 아웃퍼폼했다. 이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 상황이 조정 많이 받을 때 역시 다우지수, 특히 슈드 같은 배당 성장주가 이 가치주가 많이 포장된 종목의 지수 ETF 같은 경우가 또 안정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시죠. 특히 슈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배당 수익률은 뭐 한 3.5% 전후지만 매년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S&P 500과 나스닥과 같이 연간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한다는 게 큰 장점이죠. 연간 리밸런싱을 매년 3월 중순정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지금 리밸런싱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익률이 부진했던 종목들은 퇴출시키고 특히 어떤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보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억 달러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전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거래량이 200만 달러 기준, 이 조건에 맞춘 종목들을 새로 편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천천히 우상향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분배율을 10%, 8%, 12% 맞추기 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분배금 재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옵션 전략을 써야겠죠. 여기는 주로 아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나스닥에 비해서 또 S&P에 비해서 아주 공격적인 지수가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는 박스권에 갇힌 지수기 때문에 아마 먼스리 옵션이나 그 다음에 그 위클리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데일리 옵션도 액티브 전략, 일반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전략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분배율은 다 맞췄죠. 10%, 뭐 12%.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분배금입니다. 분배율은 똑같이 맞췄는데 과연 지난달에 비해서 내가 받는 분배금이 똑같은지, 오히려 떨어졌는지, 오히려 상승했는지를 더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분배락 같은 경우는 월중 배당 같은 경우는 통상 15일 전이죠.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월말 배당 같은 경우는 30일 날 하루 전날입니다. 또 그 전날, 분배락 전날 전일 종가로 해가지고 그 ETF의 기준 가격, 특히 NAV 기준 가격에서 어떤 비용을 차감하고 발행자 수로 나눠서 순자산 가치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
월 1%를 맞추기 위해서 분배금이 1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NAV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 맞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떨어져 가지고 기초자산 가격이 빠져서 NAV가 만약에 9,000원이다. 그러면 분배금은 똑같이 10%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100원이 아니고 90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배금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초자산의 상승률과 하락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이 분배금을 활용하는데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는 초기에 매수하실 때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하면 똑같은 분배율 또 분배금의 변동 없이 우리는 인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지수들을 보죠? 몇 가지 지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장의 공포지수, 최근에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최근에 시장의 빅스 지수가 27 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상 25 이상, 30 사이가 어떤 공포진입 구간, 1차 분할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하신 분들도 적립식 말고도 현금 있으신 분들은 얼마씩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3천만 원 내가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씩 6번 나눠서 한 1차, 2차 분할 매수 타임이 지금이고요. RSI가 상대 강도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28까지 떨어졌어요. 32 하면 과매도 구간이죠. 여기도 지금은 누가 봐도 분할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는 커버드콜 ETF를 하고 싶은데 미국 지수가 너무 높아서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ETF의 기차조산이 대표적인 배당 성자인 슈드와 디보인데 콜옵션 매도했을 때 옵션의 기초자산은 다 S&P 500이에요. 맞습니까? 서로 틀리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서로 불일치해요. 이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다행히도 콜옵션을 매도할 때 이 S&P 500 지수가 만약에 어떤 슈드나 디보보다 또는 다우지수보다 급격하게 우상향하게 되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죠. 그러면 콜옵션 매도했을 때 그 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올라가서 그 평가 손실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ETF 기초자산이 더 아웃퍼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S&P 500은 많이 저렴해졌고 저평가돼 있고 이 슈드나 디보 같은 경우는 슈드 같은 경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S&P 500보다 최근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게 되면 오히려 평가 손익은 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배당 성장하기에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도 이 커버드콜 ETF를 담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우리 분배금 재원에서 그 배당 같은 경우 만약 타미당 2호 같은 경우는 배당이 한 3%고 콜옵션 매도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7%죠. 그럼 배당은 15%로 과세가 되고 과세연이 안 됩니다. 연금 계좌에서. 하지만 옵션 프리미엄은 연금 계좌에서도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연금 계좌에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상품이 나왔습니다. 신한에서 나왔어요. 솔 골드 커버드콜 액티브. 최근에 금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1년 대비 1년 수익률이 지금 국제 금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플러스 46% 정도 올랐고 그다음 트로이온스당 2,9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은 이자 주나요? 배당 줍니까? 안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국채와 더불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은 어떤 금리, 특히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실질금리와 방향성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와도 반대로 방향성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오르거나 경기가 안 좋고 또 경기가 둔화되거나 또 불확실할 때 금의 가격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번에 그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도 한번 보죠. 이번 주에 상장이 됐는데 국제금 가격의 한 90% 정도 추정되고 콜옵션 매도 비중은 10% 전후지만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펀드 매니저의 액티브 전략을 쓰고 있고요. 금은 보통 이자와 배당을 주지 않는데 금 가격 수익률을 90% 추정하고
월 분배금 연간 한 4% 정도, 슈드랑 비슷하네요. 4% 정도의 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대신 여기에 이 커버드콜 ETF의 매매 차익이라든가 배당, 옵션 프리미엄은 15.4% 과세가 됩니다. 연금 계좌나 우리 IS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해요, 100%. 그리고 환 노출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가격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으시는 거고 환이 빠지게 되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메리트가 있죠. 그 다음에 매달 30일 날을 분배금 그 기준일로 잡아가지고 월초에 배당이기 때문에 월말 배당입니다. 근데 조금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국제 금 가격을 이렇게 그대로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에 지금 상장돼 있는 금 관련 ETF가 한 10개에서 15개짜리 지수를 추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뭐 대표적인 IAU라든가 그 다음에 SPTR의 GLD라든가 또 금강 채굴 기업 ETF라든가 이런 지수를 쫓아가기 때문에 금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고 내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이 반드시 쫓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어떤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배금도 높지 않은데 굳이 커버드콜 상품에 금까지 담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신 여기는 또 과세가 되죠. 그래서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KLX 그 금시장에서 금 현물 ETF로 사고 팔고 하시게 되면 매매 차익이 전액 비과세고 여기서 또 내가 실물 골드바 형태로 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입가의 부가세 10%만 내고 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시게 되면 골드바 형태로 실물 자산으로 이렇게 금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KLX 금시장이 더 투자하시기에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저축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 그 다음에 좀 투자 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금 관련 펀드나 ETF를 담으실 수가 있죠. 여기는 금 선물이 있고 현물 또 금강 채굴 기업 주식 ETF가 다 섞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 금 현물 ETF는 국내 금 가격을 추정하고요. 국내 상장 금 선물 가격은 국제 금 가격을 추정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 골드뱅킹 계좌나 금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났을 때 배당 소득세 15.4%로 과세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로 만약에 이걸 담게 되면 과세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이나 IS 계좌로 담게 되면 더 메리트가 있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 금 선물 ETF 같은 경우는 파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퇴직연금 계좌나 개인형 IRP 같이 안전자산이 30% 들어가는 계좌에는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금은 특히 국제금 가격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국제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이 빠지게 되면 내 실질 골드뱅킹 계좌나 금 ETF의 기준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참조로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초자산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 커버드콜 ETF의 최근 분배율, 수익률 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 이번 주에 신규로 출시된 골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와 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금융재테크 관련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